피코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리뷰의 김용수. 이호길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VR을 활용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중심적으로 다룬 영화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풍부한 상상력과 또 돋보이는 CG가 극찬을 많이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들이 VR계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바로 피코코리아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제가 피코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15년에 이제 창립을 해서 이제 올해로 8년이 된 회사고요. 이제 피코 네오라는 첫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뭐 피코 고블린, 그리고 피코 G2, 피코 네오2, 그리고 네오3, 그리고 이걸 거쳐서 이제 작년 10월이죠. 피코 4까지 이제 제품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중국 시장 1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그 피코 코리아의 심희정 홍보 총괄님 그리고 성주영 게임 오퍼레이션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네, 오늘은 세상을 읽는 리뷰의 코너 속 코너죠. RT 토크의 심희정 피코 홍보총괄님과 성주현 게임 오퍼레이션 매니저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VR 기업 피코의 홍보 담당자 심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코에서 피코 스토어 게임 앱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성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HMD 형태의 VR 기기가 세상에 뭐 처음 등장한 건 거의 50여 년이 지난 일인데 시장 규모가 그때만큼 그렇게 엄청 성숙히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이나 좁게 보면 피코 코리아의 국내 시장 뭐 전략이나 향후 뭐 그리고 있는 미래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피코4 제품을 빌려서 잠시나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제품을 써보면서 느꼈던 그런 후기 같은 것도 덧붙여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님께서 피코가 어떤 회사고 신제품이 어떤 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코는 2015년 3월에 설립된 글로벌 VR 기업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피코는 VR 관련 분야에 독자적인 혁신 기술과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코는 사람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또 일상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요. 사람들이 VR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VR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인원 VR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코4는 작년 10월 4일에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착용감입니다. 인체공학적 무게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췄는데요. 제품의 배터리를 후면에 배치하면서 앞뒤 무게 분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착용감이 매우 가볍고 또 장시간 사용했을 때에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코4는 올인원 VR 헤드셋이기 때문에 케이블 없이 자유롭게 VR 경험이 가능합니다. 피코4는 4K 플러스 해상도 1200ppi 화소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명도를 가지고 있고 현실과 같은 VR 경험이 가능합니다. 눈 사이 간격도 세밀하게 조절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105도 시야각과 360도 서라운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몰입감 있는 VR 경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코4는 풀컬러 패스스루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가상과 현실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헤드셋 우측을 2번만 태핑하게 되면 풀컬러로 현실의 시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유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유롭게 화면이 넘나들게 되면서 VR 경험을 보다 안전하고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VR 기기 뭐 전반적으로 시장 성숙도가 많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기기가 매번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지만 실제로 이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을 때 소용감이나 이런 걸 좀 느낄 정도 아직 기기가 완성도가 떨어진다. 아쉬운 점들 때문일 텐데 저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업데이트를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피코는 기기 측면에서 사용자 편의성에 좀 중심을 두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VR 기기라는 것이 얼굴에 바로 착용하는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또 장시간 사용했을 때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피코4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한 제품의 대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판매를 위해서 국내 기업과 이제 다른 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기업이죠. 그 비브 스튜디오와 그 협업해서 여자 아이들 그 포 네버랜드 VR 콘서트를 이제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 그리고 반응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줄게요. 포 네버랜드 VR 콘서트는 국내 최초 인터랙티브형 콘서트로 피코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K-POP 팬들을 위해서 피코에서만 독점적으로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콘텐츠 있는데요. 360도 시야각과 4K 해상도를 통해서 보다 몰입감 있고 가까이서 콘서트를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 유저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앞으로 피코가 어떤 또 콘텐츠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뭐 다른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지 있는 통신사들하고 뭐 제휴하는 게 마케팅이나 유통 채널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타 퀘스트라고 불러야겠지만 우리는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불릴 때부터 SKT랑 제휴를 해서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고 피코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KT, 플러스와 제휴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몇몇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제휴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통신사와 제휴를 맺지 않은 어떻게 보면 D2C 판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형태를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으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피코4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의 주요 채널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 통신사와는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코4 그리고 VR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좀 다가갈 예정입니다. 피코가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출시한 게임 그리고 콘텐츠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점작으로는 동명의 유명 IP를 활용한 웹툰이죠. 유미의 세포들 VR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좀비 RPG VR 게임인 서바이벌 네이션도 최근 저희 스토어에 독점으로 입점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저스트 댄스라고 댄스 리듬 게임이 올해는 저희 피코 스토어에 또 입점이 독점으로 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피코 스토어에 입점되어 있는 게임이 그 타 스토어보다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짜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피코 스토어는 매주 다양한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확연히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스토어에 들어와 보시면은 다양한 컨텐츠가 업데이트된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한국향 게임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스토어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톱5 정도 뽑아본다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 리듬 드럼 게임인 스매시 드럼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정말 강렬한 비트를 드럼을 치면서 리듬을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인데요. 또 나아가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독점작인 서바이벌 네이션이 있는데요. 좀비 이런 쪽 세계를 즐기시는 플레이어시라면 아마 굉장히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좀비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데 대작이죠. 워킹 데드 2가 스토어에 입점이 되면서 이 게임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플레이어들도 많으실 텐데요. 리얼 VR 피싱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현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낚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게임으로 많은 VR 플레이어분들께서 플레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올인원 스포츠라는 또 이제 스포츠 게임이 있는데요. 최대 11가지의 스포츠를 한 게임에서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이 굉장히 고도화된 물리 엔진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실제와 거의 흡사한 그런 운동 감각을 느끼실 수 있는 VR 게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게임은 한국 게임 개발사에서 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 공통 특징입니다. 네, 이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어 입점을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 여쭙겠습니다. 개발을 진행을 할 때 간혹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와 기획자 간에 온도차가 발생할 때도 있지만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게임 중에 이제 리얼 VR 피싱이라든가 또 크레이지 월드 이런 거는 이제 한국 퍼블리셔가 한국 시장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디벨로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국에는 실력 있는 다양한 게임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 피코 스토어에 입점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혹시 VR 게임을 개발을 하시거나 기타 VR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많은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그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게임 콘텐츠를 이제 VR 기기로 효과적으로 즐기려면 이제 어지러움 좀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빌려서 써보니까 복싱 게임이나 그런 좀 격렬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좀 살짝 어지럽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PPI가 그 해상도 개념이죠. 그걸 올린다거나 아니면 또 뭐 고성능 칩셋 같은 걸 탑재해서 그걸 또 매끄럽게 구현하는 그런 거에 중요할 것 같은데 VR 기기의 기술적 과제, 몇 PPI까지 올라가야 된다든가 그런 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200 pp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실 텐데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보통은 이제 한 400 pp대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120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가늠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어지러움증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피코는 팬케이크 렌즈를 채용을 했고요. 플레이어분들이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실 때 어지러움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눈 사이 간격을 굉장히 세밀한 단위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어지러움증을 줄이는데 또 한몫을 하고 있고요. 시야각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피코4는 105도의 시야각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지러움증을 추가적으로 또 많이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심청관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영상 콘텐츠 하면 요새 뭐 OTT가 대세잖아요. 피코 같은 경우 OTT 1위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 활용이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포함해서 뭐 티빙, 웨이브 이런 다른 OTT 앱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시점이 있는지 현재 뭐 논의 상황 이런 것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저들의 니즈를 좀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OTT 활용 측면에서도 저희가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고요.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OTT 서비스가 이용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웹 기반으로는 모든 우리가 흔히 다 이용하는 웹 기반의 OTT 서비스는 다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토어에 여러 콘텐츠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 뭐 특히 입점 과정에서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 사례가 있을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올인원 스포츠라는 게임 개발사인 앱놀이사가 이제 한국의 게임 개발사인데요. 저희 피코 스토어로 입점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피코가 이 게임 개발사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확인을 하고 디벨로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 자원과 개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서 저희 피코 스토어에 입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서 글로벌에서 아주 유의미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해도 이제 밝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뭐 콘텐츠 수급 계획을 포함해서 뭐 판매 뭐 계획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VR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 소비자들의 일상에 조금 더 가까이 침투를 해서 그 일상의 경험을 좀 새롭게 재창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뿐만 아니라 비디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콘텐츠를 좀 선보일 예정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독점으로 공개한 여자아이들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시작으로 피코만의 독점 킬러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하면서 콘텐츠의 수급을 더욱더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또 유저들과의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피코가 가지고 있는 VR의 가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각각 한 분씩 오늘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코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소비자들에게 피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이 잘 전달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더 많은 콘텐츠와 더 많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즐겨 시청하는 채널에 직접 출연할 수 있어서 이게 거의 성덕 수준인 것 같고요. 피코 및 VR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기대를 하셨던 거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 피코도 화이팅, 시사저널 리도 화이팅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VR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뭐 기술적인 면이든 뭐 말씀 많이 했던 컨텐츠 면이라든 발전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뭐 VR 시장 비롯해서 피코가 또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저로서 앞으로 뭐 더욱더 많은 콘텐츠들이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정 홍보 총괄님과 성준 매니저님과의 새 벽두부터 상당히 알찬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이호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